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구를 지명했는지 보셨나요? 바로 케빈 러시입니다. 그전까지는 케빈 하셋이 유력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는 결국 월가의 언어를 가장 잘하는 케빈 러시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 한 명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금리 인하기를 맞아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역대급 불장을 맞이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지옥으로 다시 빠질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케빈 러시를 불렀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직장인들의 재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년 투자 농사의 80%는 끝난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트럼프는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케빈 러시를 연준 의장으로 추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를 덧붙였죠. 그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의 파트너다. 이 짧은 문장에 이번 인사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연준 의장을 뽑는데 왜 특정 투자 회사의 경력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트럼프가 그리려는 유동성 파티의 설계도를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케빈 러시라는 인물의 정체와 트럼프의 속내,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투자 전략까지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자, 그럼 케빈 러시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트럼프가 이토록 신임하는지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똑똑한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첫째, 그는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스탠퍼드와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모건 스탠리 M&A 부서에서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덕분에 그는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경제학자들과 달리 시장의 돈 냄새를 맡는 법을 압니다. 더 놀라운 건 겨우 35살의 나이에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되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전 의장이 가장 신뢰하며 월가와의 소통 창구로 쓴 사람이 바로 이 젊은 케빈 러시였습니다. 둘째, 그의 배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케빈 러시는 글로벌 화장품 제국 에스티로더, 에스테이로더 가문의 사위입니다. 에스티로더 창업주의 손녀 제인 로더와 결혼하며 미국 내정 재계를 잇는 막강한 인맥의 중심에 서 있죠. 셋째,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력이 있습니다. 바로 쿠팡, 쿠행의 사회이사였다는 점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의 하버드 인맥으로 2019년부터 이사회에 합류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도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지켜본 인물이 세계 경제의 수장이 된다는 점도 흥미롭죠. 마지막으로 그의 투자 철학이 핵심입니다. 그는 과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강경한 매파, 금리 인상 선호였지만 최근에는 생산성 혁명을 주장하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AI와 같은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면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는 논리죠. 이건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트럼프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이론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케빈 러시를 지명하면서 드러켄밀러의 회사 파트너라는 점을 굳이 강조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드러켄밀러와 케빈 러시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들을 부자 관계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하죠. 심지어 하루에 12번 넘게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는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림자 연준 의장이 드러켄밀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드러켄밀러가 누구입니까?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란은행을 무너뜨려 하루 만에 1조 원을 번 전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은 매크로 투자의 신입니다. 그의 최근 포트폴리오를 보면 트럼프와 워시가 가려는 길이 보입니다. 2025년 말 드러켄밀러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인프라 주식들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대신 그가 어디에 베팅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메타, 아마존, 그리고 쿠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AI를 만드는 단계는 끝났고 연준의 유동성 공급을 등에 업고 AI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 소비 플랫폼의 시대가 온다는 걸 예견한 겁니다. 특히 쿠팡은 케빈 워시가 사회이사로 있던 곳이죠. 드러켄밀러 사단이 재무부, 베센트와 연준, 워시를 장악했다는 건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이 철저하게 자산 가격 상승과 기업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트럼프는 이 월가의 전설들의 뇌를 빌려 미국의 주식시장을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파티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파티의 설계도가 바로 드러켄밀러의 포트폴리오에 이미 그려져 있었던 셈이죠. 트럼프는 왜 이런 판을 짰을까요? 바로 2026년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유권자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미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401k, 퇴직연금을 통해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 은퇴 자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집권 여당을 찍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금리를 내린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주식시장을 역사적 신고가로 보낸다. 국민들의 자산을 2배로 만들어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경제 이론만 따지는 교수님들 대신 돈 버는 법을 아는 실전꾼들을 배치한 겁니다. 이제 연준은 더 이상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트럼프의 주가 부양 대책본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케빈 워시 지명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금과 은 가격이 기록적으로 폭락했죠. 왜일까요? 케빈 워시는 강달러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돈이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에 묶여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 특히 빅테크로 흘러들어가 활발하게 돌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의 시대는 가고 다시 주식의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판단하며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바로 주식을 풀매수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폴리마켓 등 예측 사이트를 보면 3월 금리 동결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파월이 물러나고 케빈 워시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5에서 6월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AI 거품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 S&P 500 차트를 보면 5년 추세선의 상단 저항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상반기 중에 10에서 20% 정도의 건강한 조정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상반기에 올 마지막 세일 기간을 기다려야 할 때다. 트럼프와 케빈 워시가 만드는 유동성 파티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 전까지 현금을 확보하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이번 장의 승자가 됩니다. 주식 투자자만큼이나 지금 비명을 지르는 분들이 있죠. 바로 코인 투자자들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 선이 무너졌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하루 만에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친 비트코인 행보를 보였는데 왜 그가 뽑은 연준 의장 소식에 코인이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케빈 워시의 역설적인 매파 본능 때문입니다. 그는 금리는 내리되 연준의 곡간, 대차대조표, 은 비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준금리를 낮춰서 생색은 내지만 시중에 풀린 돈줄, 양적 완화 자산, 은 죄겠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그동안 무제한으로 풀린 달러를 먹고 자랐는데 이 수도꼭지를 잠그겠다고 하니 유동성 축소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둘째, 달러의 부활입니다. 워시는 강달러 신념이 확고합니다. 시장에서는 그가 취임하면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죠. 비트코인은 그동안 달러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올랐는데 달러 자체가 강력해지니 대안 화폐로서의 매력이 순식간에 반감된 겁니다. 하지만 반전의 카드도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경고등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과도한 공포가 만든 단기 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코인 역시 상반기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워시가 설계한 생산성 중심의 새로운 유동성 장세에서 다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 달러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케빈 어시라는 월가 정통 투자자를 연준 의장에 앉히며 2026년 주가 부양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드러켄밀러 사단이 장악한 미국 경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시장 친화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비록 상반기에는 여러 노이즈로 인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설계도는 이미 나왔고 우리는 그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금, 은 비중을 줄이고 강달러 수혜를 입을 빅테크 비중 확대를 고려하세요. 현금 비중 유지. 3에서 5월 사이 예상되는 시장 조정기에 담을 실탄을 확보하세요. 금리 인하 스케줄 확인. 케빈 어시의 취임 시점과 6월 금리 인하 여부를 반드시 모니터링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병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